안녕하세요. 꼬맹이 오남매 코칭맘입니다. 오늘은 첫 아이의 수면 교육 실패 그리고 훈육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 엄마였던 그 당시에 큰아이 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몰랐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일찍 자지도 않고 아이가 잠들었어도 할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고 불도 그냥 켜둔 상태였고 제 할 일들을 하고 TV도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목욕이 늦어지기도 하고 환경 같은 경우도 특별히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아이가 목욕하고 수유를 하고 침대에 눕혀놓으면 자연스럽게 자는 순한 아이였는데 그 시간에 제가 목욕도 안 시키고 같이 놀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수면 패턴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돌이 지난 후에도 10시에 돼도 졸리지만 잠을 잔다는 의식이 없었고 11시가 돼도 잠을 안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수면 패턴이 고정된 거는 저희 쌍둥이의 수면 교육을 하면서 항상 10시 전후로는 모두 불을 끄고 잠을 자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5살 초반이 돼서야 그제서야 9시쯤 되면 졸려하고 10시 전에는 잠이 드는 패턴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아이가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죠. 엄마랑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책을 읽으면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럼 자자 하면 아니야 책을 더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가 먹고 싶다 목욕을 하고 싶다 목욕을 이미 했는데 그리고 물을 먹고 싶다 유산균을 안 먹었다 목이 마르다 하면서 부엌을 왔다 갔다 그리고 책을 보다가 저도 짜증이 나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수면 교육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수면 의식이 잡혀있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의식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무지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수면 교육을 일찍부터 공부하고 수면 교육에 돌입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패 경험은 훈육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두 돌이 조금 지났을 때인데 자기 주장도 생기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시기였죠. 누구나 그렇듯이 첫 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오냐오냐 하고 키우다가 저도 계속 뭔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디서 듣다 보니까 훈육을 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저는 그날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훈육을 하겠다라고 결심했죠. 물론 남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안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요했고 아이가 울고 안아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안아주지 않고 울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칠 때까지 제가 원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겠어요 라는 의사 표현을 할 때까지 아주 강하게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이가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수희 너무 못생겨서 부끄러워. 보자. 제가 안아주려고 해도 저를 피하고 아빠를 찾는 경우가 많았고요. 밤에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도 옆에 눕지 않으려고 했고 다음날 어린이집을 가려고 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계속 피해 다니는 걸 저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고민이 되어서 회사에 마침 유아교육과를 나온 후배가 있어서 후배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럴 때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터치해줘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코칭 대학원을 다니던 중이었어서 학습적인 부분과 실행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조화도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반성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제가 아이에게 무섭게 대하고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도 안아주지 않아서 아이는 감정적 상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크게 박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잘못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아이가 뭐 엄마만 따르던 아이가 갑자기 그렇지 않았었고 다시 엄마를 따르게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이제 저하고 옷도 같이 입게 되고 조금씩 날이 지나니까 저와 다시 친근한 사이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 훈육을 하던 그 당시에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조언을 듣고 난 후에는 어떤 부분이 많이 미흡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례로 바로 어저께 저희 셋째 종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던졌는데 큰애가 맞았어요. 그래서 입술 주변에 맞아서 피가 막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큰아이는 막 울고 큰아이에게 이제 응급조치를 먼저 해주고 나서 셋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빠가 먼저 큰아이가 다친 상황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 형이 이렇게 다쳤고 너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사과를 해. 그리고 약간은 좀 다그치게 혼을 내다시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셋째는 계속 울고 싫어하고 피해 다니고 떼를 쓰는 상황이 되었어요. 울지 말고 뚝 하고 얘기해. 옳지, 잘했어. 나 이거 하고 싶다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셋째를 먼저 안아줬어요. 물론 첫아이를 먼저 응급조치를 해주고 셋째가 아직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애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렇고 큰애가 아이가 싫은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큰애를 진정시켜준 후에 셋째를 안아주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종현아, 지금 형아가 아파서 울고 있어. 형아가 울고 있는 거 보여? 종현이도 슬프지. 형아가 아야아야 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막 떼를 쓰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울먹울먹 했었는데 종현이를 안아주면서 종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종현이는 형아를 사랑하지. 형아가 아야아야 하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아이가 조금씩 진정할 수 있게 차분하게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요즘에 응, 아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처음엔 아야 아야 하고 계속 이렇게 피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진정을 하고 형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형아가 아야아야해서 아픈가 봐. 형아는 종현이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면서 큰애에게 물어봤어요. 종원아 많이 아프지? 종원이는 종현이가 싫으니? 했더니 종원이가 아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원이가 아파서 슬픈 거니? 그랬더니 응, 그거를 종현이가 직접 다 들었죠. 그래서 종현이에게 종현아, 형아가 종현이를 사랑해. 그래서 아프지만 종현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야. 우리 형아를 안아줄까? 해서 서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도록 했어요. 서로 어색해서 앉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형아가 아프지 않게 다음부터는 장난감을 던지면 안 돼. 장난감은 살짝 내려놓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도 차분하게 잠을 청했고 셋째 아이도 차분하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을 했었고 다시 놀이를 시작했을 때 장난감을 들고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살짝 아야아야 하면 아파요 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아마 첫 아이의 재훈육 실패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셋째 아이를 어저께 또 호되게 혼을 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과 또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또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훈육 실패의 경험이 다음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이 많을 텐데요. 한 명 한 명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감정 터치 그리고 소통을 시도해 본다면 훈육의 어려움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